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운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료 중에 임신을 해오신 분들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임신 중에 얼마나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욕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설명이 되도록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이 교과서를 보고 임신부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부들이 질문을 하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운동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 중에 25판, 최신판을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의 근본이 되는 논문은 이 논문인데요. 이게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 2015년에 발표하고 2019년도에 다시 재확인한 커미티 어피니언, 위원회 의견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중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증이 없는 한,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없는 한 임신부는 매주 150분, 규칙적이고 중간 강도의,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그 운동에 대한 위험도 있잖아요. 어떤 산모들은 뭐 뛰면 안 되고, 어떤 산모들은 또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고, 이런 그런 운동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산모에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이나 복부 외상 등 이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좀 자제해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임신부가 넘어지고 임신부가 배에 충격을 받고 이런 것들이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리고 좀 약간 특이한 거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지 말라.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은 뱃속에 아기가 감압병에 걸려서 잠수사들이 걸리는 무서운 병이 감압병이잖아요. 그런 게 걸릴 수 있으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콕 집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임신부 중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임신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뭐 친정어머니나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겠죠. 근데 여튼 이렇게 미국에서는 콕 집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임신부들이 꽤 하나 봐요. 그래서 테이블 9-6에 가보면 임신 중에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금기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뭔지 하고 살펴보면 유의한 심장 폐질환, 당연히 심장병이 있거나 폐병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운동을 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데 가뜩이나 임신부는 태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심장박동이 빠른 상태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해서 심장박동이 더 빨라진다면 심장병이 있는 임신부들은 심장이 더 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겠죠. 그리고 또 임신 자체가 뱃속의 태아가 산소를 많이 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산모 몸 자체에도 산소를 많이 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폐에 병이 있다면 그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산소 부족으로 해로운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상당한 심장병이나 폐병이 있는 경우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유의한 조기 진통 위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어떤 자궁에 더욱더 자극이 되어서 조기 진통, 즉 조산이 더 촉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 봉합술, 자궁경부가 약해서 임신 초중반에 이렇게 밑에 묶어놓는 뭐 맥도날드 수술이나 시로드카 수술로 이렇게 자궁 입구를 묶어놓는 경우를 자궁경부 봉합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뛰고 달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태임신, 한 명의 아기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뱃속에 아기가 2명이고 3명이고 이렇게 쌍둥이, 3태아 이런 식이 되면 너무 무거워서 사실 운동하는 것이 부담스럽죠. 또 아기가 많을수록 산소 요구도가, 아기가 산소를 많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산모가 운동을 하면서 심장이 빨라지거나 폐에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임신들은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질출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임박한 조기 진통이 있는 경우,
양수가 파열된 경우, 뭐 이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과적 합병증, 전자간증, 옛날에는 임신 중독증이라고 했던 게 전자간증인데, 전자간증이 있는 경우 안정을 취해야 되거든요. 아기 성장을 위해서. 가뜩이나 이제 그 전자간증이나 임신 중독증이 있을 경우에는 태아, 모체, 혈액순환 관계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운동으로 산소를 산모가 써버리면 아기한테 또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아기는 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 있고, 태반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게 자궁 입구 쪽으로 태반이 걸쳐 있는 게 전치 태반이잖아요. 이럴 때 꾹 뛰고 굴리고 이러면은 태반이 찢어져서 피가 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빈혈이 심할 때는 산소를 몸속에서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각 장기로 또는 태아로 이렇게 산소를 배달하는 적혈구가 부족한 게 빈혈이잖아요. 이럴 때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더 헉헉거리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잘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 잘 조절이 안 되는 간질병, 이런 것들은 심한 중병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을 너무 또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병적 비만, 이럴 때는 척추나 골반이나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골격계 질환이 더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태아발육지연, 역시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아기가 잘 크려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해서 산모가 산소를 다 써버리게 되면 아기한테 보내줄 산소가 부족하면 더 아기는 힘들어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산모의 심장병, 폐질환, 조기진통위험, 그 다음에 상과적인 임신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운동을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산부인과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한 운동의 예하고 또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걷기가 최고라고 돼 있어요. 걷기가 좋고, 달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조깅에서 중정도 간격, 약간 심하지 않은 강도의 가벼운 그런 달리기를 말하겠죠. 근데 달리기는 사실 저는 임산부에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하진 않아요. 수영은 좋아요. 수영은 좋고, 정지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그 사이클 있잖아요. 집에 세워놓고 돌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배가 너무 나온 임신 말기 쪽에는 균형 잡기가 힘들어서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초중기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저강도의 에어로빅, 그렇게 심하게 깡총깡총 뛰는 에어로빅이 아니라면 요가 비슷한 에어로빅들, 이런 것들은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 중에 제가 볼 때는 걷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과서 내용은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싱겁게 끝날 것인가? 사실 제가 설명하는 강의들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과서가 아닌 비교과서 내용, 미국 임신협회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미국 임신협회는 일반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계몽하는 홈페이지니까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임신 중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임신 중 운동은 안전한가? 특별한 금기 상황이 아니면, 아까 제가 특별한 금기 상황 설명했죠. 그런 게 아니면 대체로 안전하다. 어느 정도로 하는가? 일주일에 3, 4회 정도,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체중 감량의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다. 임신 중에 살을 빼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어떤 다른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활동과 혈액순환 되는 것에 역점을 둔다. 이게 지금 이런 정도로 운동하라. 임신 중 운동의 이점, 요통,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또 변비가 잘 생기고, 배가 가스가 잘 차고, 그 다음에 손발이 잘 붓고, 이런 것들이 좀 감소가 된대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 사실 언젠가는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임신성 당뇨병은 밥을 먹고 식후 고혈당이 아기에게 너무 혈당이 많이 건너가서 아기의 폐성숙을 방해하는 그런 좀 중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신성 당뇨병이 있을 때 걷기 운동을 한 30분 하게 되면 혈당이 한 20-30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태아에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요럴 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좋다. 에너지가 증가된다, 기분이 좋아진다, 자세가 유지된다. 임신부는 이제 배가 나옴으로써 허리가 옆으로 휜다든지 앞으로 굽는다든지 어깨가 구부러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지 자세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근육 긴장도와 근력, 지구력이 촉진된다. 굉장히 이 중요한 말인데, 임신부가 운동을 함으로써 근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힘이 좀 생긴다면, 자연분만을 할 때 힘을 쓸 때 우리가 힘주기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힘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주기를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극을 보면 왕비가 천정에 줄을 잡고 입에 재갈을 물고 막 용을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복근에 힘이 좀 세고 팔에 힘이 좀 세다면, 그렇게 힘주기 하는 근력이 세면 아기가 좀 더 수월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통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잠이 잘 옵니다. 원래 임신부가 좀 불면증이 생겨요. 사실 제가 항상 그 진료실에서 아빠가 같이 오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뱃속에 사과를 넣는 게 불편하겠어요? 수박을 넣는 게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남편들이 다 수박이 불편하죠. 이렇게. 그래요. 수박이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누워도 저렇게 누워도 답답해서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임신부들은 수면이 상당히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진통 능력이 향상된다. 아까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임신 중 운동 선택의 지침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운동의 종류보다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것이 좋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부들께서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이런 것보다 어떤 운동이 안전하고 무리되지 않게 제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좀 더 좋은 질문이겠죠. 그래서 피해야 할 유형의 운동, 그러니까 이제 피해야 할 운동 이외의 것은 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추락 가능성 높은 활동, 당연하겠죠. 산모가 떨어지면 안 되죠. 부자연스러운 동작, 접촉하는 스포츠, 그러니까 사람끼리 막 부딪히는 스포츠 있잖아요. 뭐 레슬링, 유도, 뭐 럭비, 당연히 사람끼리 부딪히는 운동은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뭐 운동, 복부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운동,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심한 점프, 뭐 뛰기, 뭐 튕기기, 당연히 배에 무거운 아기가 들어있는데 쿵쿵쿵 뛰면 사실은 골반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반 또 뼈, 관절 이런 데 무리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 중 튕기기, 튕기는 거는 뭐 인대 손상 이런 것 때문인지, 사실 저는 스트레칭 중 튕기기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서 있는 동안 허리 비틀기, 격렬한 운동 후 오랜 시간 활동하지 않음, 그러니까 운동을 막 심하게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는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다고 되네요. 그 다음에 덥고 습한 날씨의 운동, 탈수가 되겠죠. 장시간 숨을 참는 운동, 아기가 답답하겠죠. 기진맥진할 정도의 운동, 이건 뭐 임산부가 아니라도 기진맥진할 운동은 별로 안 좋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 그냥 좀 상식적인 내용들의 운동 피해야 할 유형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피한다면 좋다. 그리고 운동을 위한 기본 준비 사항도 꼼꼼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편안한 옷, 편안한 브래지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알맞은 신발 좋고, 편편한 바닥에서 운동하라. 막 울퉁불퉁한 기울어진 뭐 클라이밍처럼 막 기어오르는 이런 것들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편편한 바닥에서 운동해서 부상을 방지, 그리고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라. 그러니까 에너지 고갈이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최소 1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라. 사실 임신부가 아니라도 바로 밥 먹고 운동을 하는 건 좋지 않을 거예요. 배가 상당히 아프고 땡기죠. 그 다음에 운동 전후에 물을 많이 마셔라.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탈수가 되는데, 또 임신부는 좀 더 탈수에 더 민감하니까 충분히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바닥에서 운동을 한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어지럼증을 예방하라. 기립성 저혈압 같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눈앞이 깜깜해서 퍽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임산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활동을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 어떤 운동이 좋은가? 임신 전에 하는 운동은 그대로 하라. 물론 이제 아까 피해야 할 운동의 유형처럼 막
임신 전에 저 레슬링 했어요. 레슬링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뭐 임신 전에 뭐 럭비를 했어요. 이런 운동들은 안 되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운동이라면 대개 수영, 뭐 사이클링, 아니면 달리기, 걷기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하시되 그 강도를 한 60-70% 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뭐 파워 에어로빅, 요가 같은 경우도 파워 요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파워를 빼고 그냥 에어로빅 운동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걷기가 최고, 1일 30분 정도 걷기가 최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군요. 임신부 요가, 뭐 요가도 좋죠. 그래서 자신의 유형에 맞는 요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 요가 이런 게 전 좋아요. 그런 건 좀 하지 않도록 지양하시고 좀 안전하게 좀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 예를 들어서 임신부 목이 자주 아픈데 또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거북목 증후군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럼 목을 시원하게 하는 요가, 그 다음에 임신부가 배가 나오면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시원하게 하는 요가, 뭐 이런 종류들을 사실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에 이미지 검색하면 임신부 요가 그림 많이 나오거든요. 그 그림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동작 한 5가지 출력해서 아침에 15분, 20분, 저녁에 15분, 20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가는. 그 다음에 스쿼트, 이제 스쿼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스쿼트가 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기역자로 구부려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건데, 되게 앉아서 한 10에서 30초 정도 유지해라. 처음에 이거 30초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총 5회에서 10회 정도 하라. 그리고 이 그림처럼 뭐 꼭 자신의 귀를 잡을 필요는 없다. 이 손바닥을 무릎에 올려놓고 내려갈 때 무릎에 올리고 올라갈 때는 무릎을 짚고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스쿼트를 하게 되면 진통을 할 때 이 골반의 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 다음에 골반 틸트, 사실 골반 틸트가 뭔지 잘 몰랐는데 그림을 보면 이런 게 틸트래요. 그래서 복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임신 진통 중에 요통, 허리 아픈 거를 좀 완화한다. 그리고 뭐 총 2회에서 10회 정도 하는데, 이런 동작에서는 숨을 들이쉬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내릴 때는 숨을 내쉬면서 한 5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듯이 틸트를 한다. 물론 또 이런 틸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 이런 운동들은 걷기는 날씨 좋을 때, 미세먼지 적을 때 밖에 나가서 하시면 되겠고, 이제 미세먼지가 많거나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 집안에서 이런 운동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임신협회는 이 운동 중에 경고 신호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처럼 이 산모는 지금 지쳐서 기진맥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나친 운동이나 너무 격렬한 운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피하고,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게 운동을 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경고 신호가 어떤 건가 하고 설명을 해놓으면, 피가 날 때 당연하고, 비정상적인 통증, 진통이 올 때, 그 다음에 아찔하거나 어지러움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호흡이 곤란할 때, 심장박동이 막 쿵쾅쿵쾅하고 두근거려서 좀 이상할 때, 그 다음에 흉통이 올 때, 그 다음에 질로부터 액체가 흐를 때, 이럴 때는 또 양수가 파열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자궁이 수축이 올 때, 그러면 이제 진통이 발생되는 신호니까요. 근육이 경련이 올 때, 또 운동을 많이 해서 다리가 쥐가 날 정도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런 신호들을 운동 경고 신호라고 하고, 이렇게는 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운동을 하라 하고 되어 있네요. 오늘은 일상생활 중에 운동편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잘 생각해 보셨나요? 자신에게 맞는 안전하고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